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주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론을 마치고 이제 이 고대 국가 관련해서 이 기출 문제를 한번 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많아진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헷갈리지만 않으면 아마 문제 푸는 게 크게 막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개념이 적용된 기출 문제로 좀 골라봤는데 요거 8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를 먼저 봐야겠죠. 요 사이에 학생이 대답하는 건데 선생님이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두 친구가 같이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기원전 2세기경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이후의 고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조선의 전체 역사 중에서 위만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위만조선. 자, 그럼 위만조선에 해당하는 내용. 여기 여자친구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거왕이 왕검성을 침략한 한무지의 군대에 맞서서 저항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는 결국에는 망하게 된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 위만조선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골라볼게요. 1번,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여근지 등을 두었다. 이거는 지금 위만조선 얘기가 아니고 고구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고구려 얘기고요.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했다. 제가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이거 고구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귀족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이 모습.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이게 지금 위만조선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위에 있는 중국의 한과 아래쪽에 이 진국 사이에서 이 중간에 무역을 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국에 이것 때문에 한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특징 위만조선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4번 전국 칠웅 중에 하나인 연나라와 대적을 할 만큼 성장을 했다. 이거는 위만조선 이전에 이미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번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두 개는 같은 시기거든요. 부왕 등의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해서 왕위를 세습을 했다. 이거 이미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 얘기입니다. 이 부왕이 세습을 한 대상이 이제 준왕이라는 사람이고 요 준왕 때 위만이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뒤에 두 개는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위만조선 내용으로 3번 찾아주시면 돼요. 2번 볼게요. 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게상 참이 사람을 시켜서 가의 왕 우거를 죽이고 자, 우거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고요. 우거왕이죠. 우거왕에 대한 얘기고 니게상이라고 하는 건 직책이고요. 이 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물의 명칭 같죠. 이름 같아요. 요 인물이 또 사람을 시켜서 이 우거왕을 죽이고 우거가 나왔다면 이거는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을 했다. 그러나 왕검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검성 우거왕의 대신 성기가 한 해 반기를 들고 공격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드디어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가 국가를 평정을 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도군을 설치하였다. 누가? 중국의 한나라가 고조선을 함락시키고 한사군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료를 읽었을 때 이 내용이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던 거는 이 용맹한 동맹이라고 이론 시간에 얘기했었었는데 이거는 고구려죠. 고구려. 자,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이거는 아래쪽에 있었던 삼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도가 있고 천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네, 요거는 동예라는 국가의 특징입니다. 동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요거는 부여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부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두었다. 요게 고조선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2번에 5번이고요. 3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지금 사료로 보는 한국사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위치를 보니까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도군에서 1000리 떨어져 있다.
이 나라의 남쪽은 고구려와 국경을 대고 있고 동쪽은 음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다른 나라들 이름이 지금 너무 생소할 텐데 이 국가의 남쪽에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고구려라고 한다면 고구려 위치도 지금 상당히 위쪽이거든요. 상당히 위쪽인데 이 나라보다 더 위쪽에 있었다? 몇 개 떠오르는 나라가 지금 없을 거예요. 네, 추가적인 걸 좀 보겠습니다.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의 사람은 정몰하여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물건의 12배를 변상하게 했다. 일책시비법이죠. 일책시비법은 두 나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구려에 한번 나왔었고요.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국가가 부여였는데 고구려하고 국경을 대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고구려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일책시비법이 있었던 또 다른 국가로 부여를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적으로 고구려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부여가 적합하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료에서 부여를 뽑아주시면 되고요. 자,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던 거는 부여가 아니고 한참 아래로 내려와서 삼한에 있었던 거죠. 삼한.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거는 옥저라는 국가였습니다. 옥저.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옥저의 옆에 있었던 동예라는 국가의 특징이죠.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부여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4번이 답이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팔조를 만들었던 것은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3번 부여의 특징으로는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오는 얘기고 산릉과 넓은 못, 물이 많아서 동이 지역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성품은 굳세고 용감하며 근엄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다. 은력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고 했다. 제천 행사 이름이 영고랍니다. 부영고라고 외웠던 게 있었죠. 네, 요거 부여의 제천 행사입니다. 부여가 영토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만주 벌판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산릉이 넓고 못이 많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특징에서 부여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옳은 거 고를게요.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는 거는 남쪽에 있었던 삼한이죠.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네요.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거는 옥저죠. 이거는 옥저고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의 대표적인 특징. 위에 문제하고 거의 똑같죠.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이거 세 개는 세트로 다닌다고 했었는데 얘는 동예라고 하는 국가의 특징이었어요. 왕 아래로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 네, 이건 고구려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부여 특징으로 3번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이, 선인이 있으며 좀비에 따라 각각 등급을 두었다. 그리고 모든 대가들은 스스로 그 밑에다가 사자, 조이, 선인을 두었는데 그러니까 실무진을 뒀다는 얘기죠. 대가 밑에다가 그 명단은 모두 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리고 즉시 사형에 처하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제가 회의, 묶어서 볼 수 있겠죠. 제가 회의라는 게 있고 상가, 대로, 패자라는 벼슬이 있고 대가들이 스스로 밑에 실무진을 거느린다. 라고 하는 거 조금 이제 체계화된 무언가가 보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구려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은 고구려라는 국가가 되겠네요. 찾아볼게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요게 고구려 특징이죠. 부경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붕 떠있는, 바닥에서 떠있는 창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1번이 답인데 나머지 오답을 한번 볼게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던 것은 부여죠. 부영고.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요거 옥저의 특징이었죠. 옥저.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던 것은 옥저 옆에 있는 동예였고요. 동예.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던 것은 삼한이었습니다. 삼한. 지금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나오는지가 패턴이 좀 보이죠. 거의 비슷한 문제와 비슷한 선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번에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회수는 5천인데 대군왕은 없으며 음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다. 여러 음락의 거수들은 스스로를 삼노라 일컬었다. 뭐 리더 이름이 지금 삼노라는 거네요. 이게 힌트 1번이고요. 장사를 지낼 때에는 큰 나무 곽을 만든다.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을 열어놓아서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한다. 겨우 시체가 덮일 만큼 묻었다가 가죽과 살이 다 썩은 다음에 뼈만 추려서 곽 속에 넣는다. 여기 힌트가 나오죠. 장례 풍속이 좀 특이하네요. 온 집의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나무를 깎아서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들었다. 이 뒤의 내용은 몰라도 가족끼리 뼈를 같이 추려가지고 같은 꽉 안에 들어간다는 게 보여요. 가족의 공동 무덤이 지금 나오네요. 요거 뼈만 추려가지고 같이 넣는다고 해가지고 골장제라고 하는데 어디의 풍습이었어요? 이거 옥저의 풍습이었어요. 옥저의 그 지배하는 이 군장을 삼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옥저 특징입니다. 요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장례 풍속이 지금 상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사료 자체를 아예 처음 보셨다면은 아, 이거 옥저랑 관련된 사료다.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옥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는 거는 삼한이었죠. 이거는 삼한이고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네,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결혼하는 되게 특이한 이 혼인풍속. 옥저가 결혼풍속하고 장례풍속이 이렇게 특이한 게 하나씩 있었죠. 요게 정답이고요. 2번이 답이고 범금팔조가 나오면 고조선이죠. 요거는 고조선. 여러 가들이 각각의 사출도를 주관하는 거는 부여 얘기였고 아직 우리가 안 배운 여러분들이 순서상으로 배우지 않은 얘기가 지금 5번에 나오네요. 정사암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정사암 회의. 요거 백제 겁니다. 뒤에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7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자, 나라가 나오고 있네요. 자, 부여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고 중간에 비어 있고 삼한 설명이 나오고요. 자, 여기가 어떤 나라인지 봤더니 삼배와 명주를 생산하고 이 힌트가 나오네요. 이 세 개가 세트로 항상 나오는 거였죠. 특산물이 단궁, 과하마, 반어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국가는 동예인 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골라볼게요.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던 것은 동예가 아니고 삼한입니다. 이거는 삼한.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것은 요거는 옥저죠. 동예 옆에 있었던 옥저고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요게 동예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3번이 일단 답이겠고요.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는 것은 부여였죠. 마가우가 저가 나오는 거.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을 하는 것은 고구려 특징이었습니다. 고구려. 자, 그래서 동예의 특징으로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 나라의 성장,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2번 제천 행사를 지내네요. 신지, 읍차로 불리는 지배자가 있었고 목지국, 사로국, 구야국 등 여러 작은 국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특징을 종합을 해보니까 여기 가에 들어갈 나라는 삼한인 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죠. 자, 삼한의 특징 고를게요.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죠. 그리고 천군이 있었죠. 1번에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연해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았던 것은 고조선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거는 옥저였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던 거 부여고요. 특산물로 당군,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했던 건 동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를 반복적으로 8번씩 본 것도 있어서 거의 암기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패턴이 딱 있죠. 어떤 특징이 꼽아져 나오는지 문장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특징보다 우리가 모르는 사료에 없는 진짜 특이한 사료 이런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 나오는 선지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고조선하고 여러 나라에 대한 성장의 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